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엽의 주식 리뉴얼, 오늘 그 5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김동엽입니다. 요즘 한창 꽃이 만발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봄나들이 좀 다녀오셨나 모르겠어요. 이제 금방 봄이 가고 따뜻한 여름이 올 것 같은데, 아마 장세도 4월 말까지 조금 꾸물꾸물 하다가 5월부터는 화끈한 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대비하실 겸 사전에 4월 달에 조금 여유 있을 때 봄 구경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황 정리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골 때리는 이슈 하나 말씀드리고, 리뉴얼, 리포트와 뉴스에서 찾은 소재거리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들 노포 맛집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연준에서 5월달 FOMC를 통해 가지고 0.5 정도 올린다라는 게 최근에 많이 나온 얘기였는데, 심지어는 0.75까지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라는 빅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 달에 950억 달러씩 줄이는 양적 기축도 5월달 아니면 6월달부터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근에 조금 소강 상태였다가 다시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공격과 방어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 이번 주 중반에 시작이 됐고요. 인플레이션, 최근에 CPI라든가 PC 같은 요 지표들 여전히 고공권이잖아요. 그리고 고용 지표도 상당히 낮은 실업률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금리를 빨리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들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자, 최근에 스리랑카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개도국들이 이런 고인플레와 또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가치가 내려가는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디폴트에 직면한 기업들이 나라들이 10개에서 40개 정도씩 된다고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슈들이 처음으로 그냥 나 처음 듣는데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 말과 올 초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시장이 그만큼 내려가면서 반응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난 1월달, 2월달에는 2600이 심지어 깨지면서까지 한번 출렁거렸지만 최근에는 그것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식 투자하면서 느끼는 내성, 맷집이라고 하죠. 리스크에 익숙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3월 중순에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일단 5월 5일 정도 미국의 FOMC에서 어떤 금리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이런 속도로 이런 정도로 하겠구나라는 것이 사람들 뇌리에 각인이 되는 순간 그게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좀 주요한 이슈로 나왔던 것들이, 상해가 지금 한 3주째 봉쇄거든요.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센 봉쇄를 하다 보니까 경제가 미끄러지고 또 1분기 GDP까지도 영향을 받으면서, 원래 연간 GDP 목표치가 5.5% 됐던 게 중국이었는데 1분기에 4.8%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2분기에도 영향을 받을 거고 하반기에도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5% 정도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빅스텝에 있어서 금리가 0.5도 답답해, 0.7로 한꺼번에 올려, 이런 얘기들까지 최근에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인플레를 또 자극시키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요걸 또 하나의 해석으로 한번 해보시자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격화되는 건 물론 세계적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고 한데, 사실 진행 과정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거의 끝단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결판을 내게 되면 그걸 빼앗고서 끝나든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결국 지키면서 끝나든 마지막 수순으로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시장이 전쟁에 대해서 더 이상 크게 우려하지 않는 수준으로 오히려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전쟁이나 그 밖에 다른 큰 일에 대해서 시장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좋은 것도 조금 삐딱하게 보면 장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슈로 보이는 거고,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도 이제 거의 끝났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게 희망적인 요소가 되는 게 또 증권시장의 어떤 생리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하시면 전쟁이 오히려 끝단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고, 다만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전쟁 덕분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농산물 가격의 폭등이라든가 농산물 작황의 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여러 나라의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렇게 도식을 뭐 하나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이게 작년 11월 달에요. 우리나라가 한번 나라가 난리 났던 적이 있습니다. 왜요? 요소수가 부족해가지고 뭐 트럭이 쓰겠다, 경유차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 나왔어가지고 나라가 한번 들썩거린 적이 있는데, 요소수를 뭘로 만드느냐? 암모니아로 만들거든요. 근데 요소수 충당하는데 암모니아를 많이 써버리고 나니까 정작 암모니아로 진짜로 만들어야 되는 뭐를 못 만드느냐? 요소가 들어간 비료를 많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비료가 모자라게 되니까 비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비료 가격이 올라가면 그 비료를 먹고 자라는 농산물들에 또 영향이 있게 되죠. 예. 비싼 비료를 써서 농산물을 재배하게 되니 농산물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는 데다가 비료의 절대적인 양이 줄어드니까 농산물 작황도 부진한 거예요. 그만큼 뿌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니까 결국 이 곡물 가격이 비싸지면, 최근에 옥수수 가격도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옥수수를 많이 먹고 자라는 가축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예, 얘네들 비싼 뭐 사료라든가 곡물 먹여가지고서 키우기가 그렇잖아요. 그럼 일찍 잡아요. 조기 도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뭐 씨암탉, 씨돈 이런 것들이 씨가 마르면서 나중에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공급될 수 있는 양의 닭과 돼지나 소가 모자란 상황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고기값들이 폭등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고기 비싸서 못 먹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수산주들도 대안이 될 수 있고, 요즘 뭐 서구 시대에 많이 좀 퍼지고 있습니다만 대체육 같은 것들도 그 새롭게 시장이 열릴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체육을 찾는다. 예, 대체육을 찾게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나오겠습니까? 계속 쳇바퀴가 도는 건데, 그러면 대체육을 주로 만드는 콩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콩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악순환이 나오는 것이 에그플레이션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골 때리는 이슈를 하나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언제 올까 두려운 경기 침체죠. 자, 우리가 지금 장이 빠진다 뭐다 이렇게 걱정하는 게 결국은 경기 침체가 곧 올 것 같은데라고 하는 걱정들이 많으신 거거든요. 예, 그것들은 몇 가지 지표를 통해 가지고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가 역전현상을 금리상으로 하면서 통계적으로 수십 년 따져보니까 이렇게 역전이 일어난 다음에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에서 1년 반 정도 있다가는 여기 회색선 경기 침체 구간이 오던데, 이 경기 침체가 되면 주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걱정들이 크신 거고요. 또 한 가지, 실업률이 지금 최저치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실업률이 최저일 때가 결국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상승의 꼭지였다는 얘기들 통계적으로 또 검증이 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최저 있다가 이제 남은 거 실업률이 슬슬 올라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치면 앞으로 남은 건 결국은 경기 침체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2월달 개인물가지수 같은 경우 6.4%로 해서 역대급으로 나왔는데 70년대 2번 정도 있었던 5.1 파동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6.4%라고 하는 게. 근데 공교롭게도 이 PCE 지수가 올라갈 때 공교롭게 또 나타났던 게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5.1 파동을 제외하고는 역대급으로 올라가 있는 개인물가 지수가 저 정도 고공권이라고 하면 곧 리세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가 나올 거라는 게 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면서도 걱정거리가 한가득인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경기 침체가 뭐 다음 달에 시작이 될지, 아니면 금리를 또 가뜩이나 빅스텝으로 빨리 올리게 되면
금리의 임계점,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어떤 기준점이 빨리 올 텐데 채권으로 넘어가는 머니부부 상황이 빨리 오게 되면 주식시장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정리된 얘기를 보면 가뜩이나 또 이번 주에 뭐 중국 GDP도 하향이 됐습니다만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세계은행에서 작년도 21년도가요. 세계 성장률이 6.1%였습니다. 근데 지금 한 4%대 정도로 추산을 하다가 최근에 발표된 수치는 3% 초반이에요. 우리나라는 2%대 후반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향을 하니까 작년도에 6%나 GDP가 좋았었는데 올해는 그거의 반밖에 안 나온다. 결국 그게 경기 침체죠. 침체인데 여러 가지 상황들, 아까 금리 문제, 그리고 고용지표, 그리고 PC라고 하는 물가지표,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3대 지표가 모든 게 좀 있으면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이러니까 경기 침체는 뭐예요? 주가 하락.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위로 가고 싶어도 뭐 그야말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식으로 해서 네가 먼저 한번 올려봐라. 나는 잽싸게 팔고 나올게. 서로 지금 이렇게 눈치 보는 장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화두를 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 침체가 주가 하락의 등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의 통계치를 통해 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1929년도니까 대공황 시대 이후에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 구간이라고 하는 게 14번 정도 있었어요. 뭐 포함하면 15번 정도 있었다고 보는데 이때 되면 뭐 S&P 500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구간일 때 당연히 뭐 생각은 그 구간 안에서는 지수가 많이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뻔하잖아요. 근데 통계를 내보면 의외의 통계치가 나와요. 저기 그 대공황 시대 때만 70% 정도 빠졌는데 그걸 포함해서 계산을 해봐도 평균값이 4.2%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놀랍죠? 의외로 안 빠져요. 심지어 저 70%나 빠졌던 대공황 시기 한 번을 제외하고 평균값을 내보면 아주 미미하지만 플러스 0.8이라고 하는 플러스 지표의 평균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구간인데 장이 생각보다 평균적으로 보면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러면 침체가 들어가기 6개월 전의 지표는 어떠냐? 평균적으로 계산을 역시 14번을 해보니까 2.8%만큼 오르고 있더란 얘기예요. 경기 침체가 막 시작되기 전에 6개월을 되짚어서 6개월 구간을 보더라도 장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경기 침체가 끝나고 나서 1년 후를 감안을 해보면 평균을 내봤을 때 약 22% 정도의 지수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통계값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 지금 지수 어떻게 됐죠? 이미 경기 침체라고 지금 구간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 코스피 지수는 3,300에서 2,700까지 거의 20% 조정받았어요. 이게 지금 경기 침체라서 조정받은 건 아니거든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뭐 알게 모르게 이미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통계값에서 보면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오히려 주가 하락이 제한되더라 이런 말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가 끝나고 나서 1년 있다가 상황을 보면은 통계값으로 약 22% 정도의 평균적인 상승률이 있다는 걸 보면은 뭐 저도 경험적으로 많이 느꼈던 거지만 경기 침체 구간까지도 주식을 안 팔고 계속 끝까지 견디신 분들이 결국은 위너더라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리포트와 뉴스에서 한 가지 꼭지 시사하는 바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좋은 종목을 찾는다고 하는 거에 가장 또 원천적인 기준 중에 하나는 증설, 캐펙스의 이제 증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매출이 1,000억 나오는데 내가 2,000억 회사가 되고 싶고 3,000억짜리 매출을 하고 싶으면 분명히 그것들을 더 늘릴 수 있는 공장을 증설하는 문제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돼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최근에 반도체 쪽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면 부진하기 그지는 없지만 주가도 그렇고 실적은 좋은데 왜 안 올라가 이러는데요. 실적과 함께 주가가 동반해서 오르는 섹터가 바로 기판 쪽이에요. 기판이 굉장히 호황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신택이나 대덕전자가 아주 대표적인 기판 기업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결국은 증설 이슈가 있습니다. 얘네들 한 1,000억씩 투자해가지고 증설하겠다 이런 거 최근에 2월달, 3월달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주가 보세요. 출렁출렁거리지만 결국은 고점과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슈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몇 달 뒤에 증설을 하게 돼서 그게 매출로 인식이 되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익이 창출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공장을 늘리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슈가 있어서 좀 내려왔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상방향을 좀 타기 시작했고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무려 자기 자본의 60% 넘는 정도의 금액, 거의 2천억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늘리겠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아주 슈팅을 멋지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자, 제가 뭐 기사로 나온 것 중에 3월 달 정도 이후에 신규 시설 투자를 뭐 공시한 회사들을 몇 가지 좀 가져왔는데 여기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 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떤 것도 마이너스가 난 기업들은 없어요. 공시 이후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 건 그만큼 캐펙스, 내 증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하는 기업들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화전자는 63%, 하나머티리얼스는 뭐 38%나 되고 TLR 바이오팹은 20% 정도대가 되고 뭐 TSI 같은 경우도 17%급 정도 자기 자본 비율만큼 투자를 하는데요. 이런 상태를 보셨을 때 최근에 증설 발표한 기업 중에 원익 QNC 같은 경우가 한 15 내지 17% 정도만큼의 시설 투자 발표했고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머티리얼스도 20%대급의 자기 자본 대비 캐펙스 증가를 얘기를 했고 TSI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들어서 또 증설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TNR 바이오팹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 지금 주가가 과거에 먼저 말씀드렸던 반도체 기판이나 이런 류에 비해서 아직은 더디다. 올라갈 여지들이 충분히 있고 완성되는 시점 이후에 매출 인식이라는 걸 감안하시면 충분히 중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종목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로 노포마치, 또 중장기 투자로서 좀 은근히 갖고 계시면 수익이 날 것 같은 회사를 하나 소개를 드리겠는데 깜짝 실적, 해성 DS, 사상 최고가 찍었다. 이런 타이틀을 담은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이거 4월 11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이때 많이 올랐어요. 이 뉴스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이 매우 좋다는 얘기. 그때가 64,000원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일주일 지나서 어떻게 됐죠?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2,000원도 찍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때 한 6만 원대 이제 막 돌파하면서 저런 뉴스 나오니까 급등을 했네. 이제 이거 쳐다보지 말아야겠다. 너무 비싸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았으면 뭐 그냥 말았겠지만 이거 정말 회사가 대단한 회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때 들어가셨어도 10% 정도 급의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위치까지 일주일 사이에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주목하는 거 제가 평소에 강조드리는 리포트 말씀드리죠. 4월 13일 날 나온 리포트에 똑같은 회사의 리포트가 양쪽에 구분되어 있는데 차이는 5일밖에 없습니다. 5일 차이 두고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사람이 리포트 썼는데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때는 해성 DS에 대해서 88,0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 불과 5일 만에 여기 똑같이 11만 4천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해가지고 리포트가 또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가격이 5만원대, 5일 뒤에는 6만원대, 지금 7만원대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제목이 멋지죠. 갓 1조를 넘었던 가격이 6만원대인데요. 시가총액 2조 원도 가시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가격에서
6만 원 기준으로 11만 4천 원이면 지금 시가총액에서 거의 2배가 가능하다는 그런 보고서의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내용들이 지금 해성 DS의 주변에 퍼지고 있는데,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 이쪽에 관련해서 반도체 수급이 모자라다, 또 반도체 사용 빈도가 많다. 이 회사는 반도체 그 기판이라 그래서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반도체를 만들면 그걸 끼울 기판이 필요한데 해성 DS가 그쪽에 있어서 아주 첨단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7배 정도 늘어난 480억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원래 이 리드 프레임, 반도체를 끼우는 기판은 구리가 원자재인데, 구리 가격 최근에 올랐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 상승을 소비자사들한테 판가로 전이했기 때문에 훨씬 거기다가 마진을 얹어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다라는 게 이번 실적의 상승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동사 쪽이 진출해서 지금 양대 산업인데 패키징 기판 쪽하고 리드 프레임 쪽 관련해서 내년도 올해 매출액의 상승이 굉장히 크게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사상 최고가 흐름이니까 일봉을 보시거나 주봉을 보셔도 굉장히 이제 업되고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최종 가격으로 봤을 때 11만 원이 최근에 제시가 됐습니다만 시가총액 2조까지는 아직까지 남은 길이 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급등을 했으니 약간 눌림목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러다가 8만 원대, 9만 원대,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노포 맛집의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실적이 월등합니다. 특히 순이익단으로 봤을 때 재작년 2020년도에 300억대에서 작년도 700억까지 나온 것도 대단한데요. 올해는 거기서 또 2배만큼 찍어서 1,400억대가 나올 것 같고, 내년도 내후년까지 1,800억까지 굉장히 큰 금액. 이거를 한 10배 정도로 환산하게 되면 시가총액 2조 원이 정말 장난 아닌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손색 없는 노포 맛집 종목으로 감안하셔가지고 중장기 투자로 이용해 보시는 그런 전략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번째로 소개해드린 주식 리뉴얼,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